9월 9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은 낮 동안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오점 최저 기온은 13도 그리고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이 됩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20도입니다. 가을에 이제 들어서면서 일교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평창 봉평 전통시장에 중장년층 창업자가 운영하는 시니어몰 봉시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창 봉시크몰 개장 소식 먼저 전해보고요. 또 원주시가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동시에 책 읽는 도시로 선정돼 1년 내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원주시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 선정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보겠습니다. 또 지난해 강원도민 7만 6천여 명이 강원도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 30대 청년층이었다고 하는데 도내 인구 소멸 위기 상황의 원인 또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해 원주시 다자녀 가정 자매 결연 사업을 통해 3개 기관과 19가정이 자매 결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자녀 가정 자매 결연 사업은 4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내 공동 육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첫 시작된 지난해에는 4개 기관이 23가정과 인연을 맺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17일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상하수도시설 10개소와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2개소, 래프팅 시설 10개소 등 총 7개 분야 43군데에 대해 시설 노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평창 영월 정선축협이 지난 7일 본점 회의실에서 제4회 청정축산 환경대상에 강원도 예선을 통과한 평창 대웅목장과 창화목장에 농협 강원지역본부상과 부상 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청정축산 환경대상은 지역 예선을 통과한 전국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주무대인 평창군 봉평 전통시장에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 창업자가 운영하는 시니어몰인 봉시크가 지난 7일 문을 열었습니다. 중장년층을 겨냥한 농특산물과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평창 봉시크몰 개장 소식 봉평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의 윤보현 단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윤보현 단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중장년층이 이제 주인공인 시니어몰이 전국 최초로 평창에 문을 열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지난 7일 이미 개장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시니어몰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희망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에 들어가게 됐는지요? 네. 봉시크부는 이제 실질적으로 창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의 창업 지원을 위해 이제 만들어진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강원도 평창군이 함께 지원하고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의 프로젝트 일환입니다. 평창군에서는 점포를 조성해서 1년간 임대료를 면제해주고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에서는 상품 개발, 창업 교육, 그리고 이제 마케팅, 홍보 등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시크몰은 현재 봉평 전통시장에 위치하고 있고요. 1층, 2층 합해서 한 100평 정도 규모의 지금 현재 시니어 7개 점포가 오픈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주에 이어서 정선에 이어서 이제는 평창까지 위기의 전통시장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 이번에 이름이 아주 특이해요. 봉시크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좀 되게 시크하죠.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시니어몰을 만들어 놓고 그 이제 이름 공모를 했어요. 네. 그래서 봉시크는 그 봉평 시니어 크리에이터, 요즘 그 크리에이터라는 말 많이 쓰시는데 로컬 크리에이터 뭐 이렇게 그 봉평 시니어 크리에이터의 줄임말입니다. 봉시크. 그리고 사실 프랑스어로도 뭐 이제 근사한 또는 우아한이라는 관용어로도 쓰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어 같기도 하고요. 네. 시니어몰 치고는 이름이 상당히 좀 세련됐다 싶네요. 저희 그 시니어몰에 입점하신 분들이나 주변 그 상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어감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20, 30대 젊은이가 주축이 된 청년몰과 달리 40, 60대 시니어가 중심이 된 상점이 문을 연 것은 또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 일본에 7개 점포가 들어섰다고요. 어떤 상점들입니까? 예, 저희가 작년 2020년부터 1차, 2차, 3차 공모를 통해 이제 6명의 상인을 모집했고요. 그리고 봉평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이 들어와서 총 7개 점포가 됐습니다. 예, 제철 농산물, 선나물, 그리고 그 농산물 가공 제품들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인협동조합에서는 그 평창군 내 로컬푸드 납품농가 43명과 협업해서 평창군의 주요 신선 농산물을 아주 저렴한 값에 판매한다는 건데요. 바로 어제 그 생산하셔서 아침에 작업해서 그 소포장해서 이제 그 저희 시니어몰에 갖다 놓는데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시니어몰에서 여러 가지 상품 뭐 공개 모집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심사가 상당히 좀 까다로웠나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창업 지원도 처음이고 전국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시니어분들이 도대체 저기 뭐 하는 곳인가. 그리고 이제 어감상 우리나라에서 시니어는 보통 한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이제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40대, 60대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해도 뭔지를 잘 몰라서 이제 지원을 못 하신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뭐 또 시니어 하면은 뭐 방앗간이라든가 어르신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번에 7개 점포가 상당히 좀 획기적인 그런 상품들인 것 같은데 어떤 상점, 어떤 물품인지 이 기회 소개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농산물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은 이제 농산물 판매를 하시고요. 이제 뭐 산나물을 이제 건나물로 만들어 판다고 하시거나 또는 이제 쉽게 건나물을 밥에 바로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개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빵, 유기농으로만 건강빵도 만들어서 판매하시고 그리고 차도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이제 저희가 뭐 통차 뭐 이런 식으로 차를 또 따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아찌 또 피클 이런 제품들이 있고 물론 뭐 제철 농산물은 이제 그 로컬을 통해서 상시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이미 7일에 이제 개장을 했고 앞서 2일에 이미 가오픈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반응은 많이들 좀 찾고 계신가요? 사실 뭐 아직 속단하기는 좀 이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말에 이쪽에 그 봉평 지역이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사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찾아오십니다. 메밀꽃이 지금 아주 활짝 피어서 지금 피크예요. 예, 이번 주가 피크일 것 같은데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농산물 그 신선 농산물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오시는 분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그 상인분들이나 지역분들도 지역에 있는 분들도 참여하시고 상인분들도 참여하시고 하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침체는 지역 경제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하고 모두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기대를 아주 크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대만큼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뭐 상점 개장뿐만이 아니라 온 오프라인을 활용해서 전통시장과 또 시니어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뭐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했고요. 그 이제 너튜브 그 채널 저희 봉평 TV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평 TV를 통해서 저희 상인들 제품 홍보도 하고 가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좀 20-30% 할인된 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10월 달쯤 11월 초나 10월 말쯤 해서 봉시크 그 시니어 상인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고령화 인구를 보면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완전한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최근 시니어 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또 고령자 관련 상업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니어 사회를 맞이하면서 국내 시장 시니어 붐은 더욱 좀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좋은 선례가 돼야 될 텐데 향후 시니어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듣고 전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봐도 저 주변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이제 귀농하시는 5,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네. 봉시크가 이제 시니어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산양삼, 꿀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약재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활용한 건강 제품들 그리고 이제 음료 이런 걸 개발할 예정이고요. 봉평 전통시장 내 상인분들 그리고 시니어 상인들이 스마트 스토어 요즘에는 스마트 스토어 안 하면 안 되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온라인으로도 지금 판매할 계획입니다. 물론 전국 택배 가능한 시스템도 이미 구축돼 있고요. 그리고 봉평 전통시장 시니어몰이 이제 막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 분들의 사실은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이쪽에 좀 오셔서 앞으로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 또는 어떠한 지원들이 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저희가 좀 들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시니어 산업에 관심이 좀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면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또 성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봉평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의 윤보현 단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2022 대한민국 독서 대전 개최지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독서 대전 개최지로 선정이 됐다고요? 네, 원주시가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 문화가 잘 자리 잡은 지역을 선정해서 체계도시로 지정하고요. 독서의 달인 9월에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 축제를 개최합니다. 1년 동안 원주 전역에서 독서대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9월에 본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원주시는 도전 2년 만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유치에 성공한 건 원주시가 풍부한 독서문화 인프라를 갖췄다는 분석인데요. 원주시는 2019년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에 선정될 정도로 지역 작가와 독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대에는 박경리 대학소설 토지가 완간된 도시이기도 하고요. 박경리 외에도 장일순, 김지아 등을 통해서 생명문학이 꽃피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를 기반으로 원주시청과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기관이 협업해 성과를 이룬 건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독서문화진흥팀의 김혜영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매년 정부가 책문화확산을 주도하는 지방자치단체 한 곳과 함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 축제이고요. 올해는 부산시 북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2022년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1년 내내 강연, 공연, 전시, 체험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본행사는 9월 달에 2박 3일간 댄싱 공연장 일원에서 강연, 공연, 체험, 북마켓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 국민의 독서 흥미 유발과 우리 지역 구성원들의 화합에 기여하는 그런 독서 문화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내년에는 독서대전 본행사를 참관하러 전국에서 오는 참여자를 지역 관광과 연계하고 또 북마켓 행사 등으로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1년 내내 행사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요 프로그램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문학과 출판의 테마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다채로운 문학 강연들이 준비됩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 작가를 초청하는 문학의 밤 작가 강연회가 있고요. 이외에도 박경리 문학상 역대 수상자를 만나는 시간과 그림책 포럼이 준비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지역 작가를 알리기 위해서 지역 작가들과 토지문화관 작가들의 합동 강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판에 관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되는데요. 원주는 500년간 강원 가명이 위치했던 도시로 조선시대 여성문학, 기행문학, 은둔문학, 지역 출판의 거점이었습니다. 강원 가명지 원주에서 이뤄졌던 과거의 지역 출판을 고판화와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고요. 강원도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독립출판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한자리에 모아보는 강원 독립출판 북페어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행사장 내에 주제별로 작가존을 구성해서 중천철학, 서예전시, 원주를 빛낸 작가 열전 등의 전시도 함께 열립니다. 자세한 행사 일정에 대한 내용 원주시립도서관 김혜영 팀장에게 이어듣겠습니다. 네, 원주 지역만의 특화된 책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나실 수 있으신데요.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의 작품을 전 세계 문학 창의 도시의 작품을 함께 읽고 또 박경리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고 또 주제를 달리하는 그림책 강좌를 원주 곳곳에서 진행하고요. 또 스토리텔링 강좌, 또 올해의 철학책 작가 강연, 또 통섭 인문학 강의, 전국 독서 토론대회, 한 도시 한 책 읽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원주 곳곳에서 책을 읽고 또 보고 이해하고 토론하고 또 체험해 보시고 또 글을 써보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독서대전 개최지가 되면서 책 읽는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어떤 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원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책 관련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원주 곳곳에서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44개의 연중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박경리 작품들을 이해하는 그림책 강좌와 스토리텔링 강좌, 또 올해의 철학책 작가 강연, 통섭 인문학 강의, 전국 독서 토론 대회,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제시한 이번 독서대전의 비전은요, 책이 일상으로 들어오다인데요.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책을 통한 소통으로 풀고 책을 통해 회복하자는 의미입니다. 원주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이뤄낸 행사 개최를 통해서 원주시의 독서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서 독서 대전 꼭 성공할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계속되면 2047년에는 강원도 전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에 몰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강원도를 떠난 도민들 중 절반 이상이 20, 30대 청년층이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김현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강원도를 떠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76,800명. 이 중에 20, 30대가 거의 4만여 명에 가까울 정도로 50%에 달한다고 하는데 먼저 강원도 기준 연령별 도내 전출 인구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그 절반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예. 아마 지금은 50.3%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그 강원도 역시도
중장년층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네. 다만 최근의 인구는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예,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뭐 KTX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접근성이 개선되고 일부 뭐 혁신 도시도 영향을 좀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30대뿐만이 아니라 또 뭐 20, 30대가 절반이면 그 나머지 연령층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연령층에서 또 많이 전출을 하는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직업이나 일자리 네. 또 하고 20대는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가고 나머지 이제 좀 장년층이 일부 이렇게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데 뭐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유래가 수도권으로 다 몰리는 이런 국가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은 다 뉴욕으로 가지 않거든요. 네. 뉴욕으로도 가고 시카고로도 가고 또 LA로도 가고 텍사스로도 가고 뭐 이렇게 분산돼서 가는데 네. 그래서 뭐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은 참 희한한 나라다.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강원도 역시도 뭐 그런 수도권 블랙홀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말에도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놨다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 취업이나 이직 문제 또 장년층의 경우에는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서울로 많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울만 선호를 할까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얘기했듯이 그게 굉장히 잘못됐고 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서울대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인구라는 인구 이동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깜짝 놀라서 뭐 지방에 내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만은 포스코 있잖아요. 포스코. 우리나라가 뭐 삼성, 현대, SK, 뭐 포스코 이러면은 아주 그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인데 젊은이들이. 대기업. 근데 이제 대기업이라서. 근데 포스코에 이제 취직을 하면은 포항 제철 포항이 순환 이렇게 초임들은 거기서 근무를 3, 4년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3, 4년 하고 있다가 일부가 이제 서울로 가면은 서울로 못 가는 사람들은 퇴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경쟁률로 뭐 200대 1, 300대 1 이렇게 뚫고 취직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희한한 현상이다 도대체. 왜 그렇게 다 뭐 힘들게 지방에 취직한 사람이 그걸 그만두고 서울 아니라고 팽개치고 가는 건지. 꼭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 성공했다라는 그런. 그래서 막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유별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계속 지금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우리나라 인구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게 잘못된 게 전부 다 저출산 뭐 고령화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것도 일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인제, 양구, 철원, 뭐 우리 뭐 태백, 영월, 정선 이런 경우에는 출산율은 더 높습니다. 서울보다도 대도시보다도 이 강원도 이런 시군 지역이 출산율이 더 높아요. 뭐 지금 지자체에서는 출산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탓에 그나마 지방에서 출산율이 조금 겁니다. 높지 않나 싶은데 이 출산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면은 지자체 인구 감소 원인 저지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고 또 우리 지역으로 인구가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이게 인구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마치 뭐 이렇게 저출산이 문제인 것처럼 물론 이제 대도시는 저출산이 문제겠죠. 왜냐하면 대도시가 서울이 출산율이 꼴찌니까. 그래서 이제 인구 정책에 있어서는 농촌 지역하고 대도시 지역을
차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세뇌가 돼가지고 마치 강원도서 뭐 저출산이 문제인 것처럼 저출산은 시골 지역이 더 높아요. 출산율은. 감소 원인이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뺏겨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한 감소가 아니고 그래서 정부에서 혁신도시도 이제 지역으로 이제 다 옮겼고 기업도시도 유치하고 하는데 네. 또 지역 인재 채용 비율도 점점 높이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문제가 앞으로 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금 없어서요. 위원님. 그렇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복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법에 의해서 그 지역 인재 고용 할당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씩 증가해가지고 증가시켜서 한 30% 이렇게 돼가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30%가 아니라 50% 이상을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혁신도시 원주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 출신들을 50% 이상 뽑아야죠. 네.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듣고요. 네. 네.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효노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